할머님들이 제비가 낮게 날러 이거 비 온다. 과학입니다. 이건 과학이에요. 왜 그런지도 알려져 있어요. 느낌이 달라요. 제비는 비가 오면 낮게 날라요? 일단 저기압이 지역이 되면 저기압은 말 그대로 기압이 낮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의 공기가 지면을 따라서 들어와요. 그러면 들어온 공기가 갈 데가 없으니까 위로 솟구치잖아요. 네. 땅 아래가 위보다 온도가 높아서 위로 가면서 공기의 온도가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저기압이면 구름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아까 제비는 저기 그 벌레들이 밑으로 낮게 나기 때문에 잡으러 온다. 그렇죠. 아니었어요? 벌레는 왜 낮게 나냐면 벌레가 낮게 날아요? 벌레가 사실 기압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기압이 낮으면 잘 못 날라요. 근데 저기압 지역이 되면 위에 있으면 가뜩이나 기압이 낮으니까 가능하면 비행의 편의를 위해서 아래로 내려와요. 그러면 이 제비를 낮게 그걸 나는 먹으려고. 벌레를 잡아먹기 위해 네. 새가 낮게 나는 예,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기 전엔 기압이 낮아지는 것, 새가 기압이 낮은 곳에서 지면 근처에 난다는 것. 제비는 벌레 먹으려고 지면 근처를 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거는 꽤 잘 알려져 있는 과학적 근거가 있어요. 그러면 나쁜 말 하면 침 퇴퇴퇴 3번 뱉는 거. 그거는 3.5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말도 안 돼요. 그 우리나라 침뱉지만 러시아는 나무를 3번 쳐요. 이렇게. 그래요? 예. 여기서 아니야. 이렇게 다 해버려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재수없는 말 그만하게. 취소. 혹시 진짜 물리학자분들이나 과학자분들은 이런 거 절대로 안 믿잖아요. 근데 이런 미신 하는 거 있어요? 그게 진짜 사람의 신빙이라는 게 솔직하게 얘기해 우리가 주십시오. 과학자를 다 네.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빨간 펜으로 자기 이름을 쓰면은 뭐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있었죠. 그럼 저도 이렇게 사인을 할 때 빨간색이래 그러면 안 하세요? 바꾸게 돼요. 그 물리학적으로 근거 있습니까? 전혀 없죠. 근데 왜 하십니까? 그 과학자도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함께 사회를 이루고 하니까. 그 느낌 저는 압니다. 제가 그 캐나다에 처음 갔었을 때 학생 의료보험증을 주는데요. 사무실에서 제 이름을 빨간색으로 쓰는 거예요. 그쪽에다가. 근데 그 느낌이 캐나다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잖아요. 그 아무렇지도 않죠. 그런데 현도팍을 빨간색으로 쓰니까 놀래가지고요. 제가 받으면서 습 말도 못하고 색깔 바꿨어요. 제가. 덕질했어요? 네. 이슬람도 그런 금기되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슬람에서는 예를 들면은 얼굴, 관상은 그냥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본능이라고 봐요. 그래서 금하지는 않아요. 이슬람 이전부터 우리 가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도 그랬고 그다음에 아랍 세계에서 이슬람 이전에도 그걸 해왔기 때문에 그거는 괜찮은데 그걸 과도하게 해석하는 건 안 되는 거죠. 기본적인 건 괜찮은데 예를 들면 안 되는 것들은 미신이라고 하는 거는 커피점. 우리는 커피가 가루가 없잖아요. 터키시 커피는 가루가 있어요. 커피라면은 그래서 위에만 커피가 있고 아래는 가루가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스만 투르크 시대 술탄부터 시작했다고 그러는데 요걸로 다 먹은 다음에 커피가 있으면 커피 담을 위에다 올려서 보통 뭐 3번 이렇게 돌려서 그다음에 딱 해가지고 나오는 형태를 보고 점을 쳐요. 근데 그게 무슨 형태에 따라 무슨 증거인지 어떻게 알아요? 예. 근데 그거를 하다 보면은, 이게 하는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이 사람의 사랑의 운이라든지 이런 걸 다 얘기를 해주는데 재밌는 거는 딱 40일 후의 미래까지만. 근데 그거를 못하게 해요. 미신이랑 못하게 하는데 이거는 무슨 이슬람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는데 튀르키예 지금도 많이 하고요. 그걸로 독특하게 계속적으로 돈 버는 건 아닌데 사람들한테 재미로 해주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미신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저는 사실 그러니까 더 이상은 지금 이 시점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특정 시기 특정 지역에서는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뭐 세계관, 설명 체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이거는 미신이야라고 이제 일종의 약간의 폄하를 담아서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지금 미신이라 부르는 그 설명 체계가 정말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던 그 맥락에서는 분명히 다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미신이라고 생각하는 걸 이제 너무 미신이라고 볼 수 없는 게 저는 과학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미신을 믿었던 마음은 인간의 본성이고 그것은 이 역사를 이루는 원동력이었다는 겁니다. 그 미신은 사실 저는 궁극적 목적은 맞다 안 맞다 과학적이다 과학적이지 않다 문제 미신이 인간의 역사 움직여갖고 효능이 있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관상도 그래요. 관상은 인간도 동물도 그렇고요. 처음 보는 사람들이나 동물들에 대해서는 관찰을 하고 그들을 어떻게든 내가 적인지 친구인지는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관상으로 발전된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컨 삼국지 보세요. 위연을 보고는 반골의 상이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본능적인 어떤 특성인데 문제는 여기서 미신은 공통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있는 게 미신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위원의 느낌은 보면 야 저런 취급으로 계속 살다 보면 반골이 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그런 농담이 있잖아요. 누가 나에게 반고래 상이라고 하면은 반드시 반역을 저질러라. 네, 그런 농담도 있죠. 근데 미생물 쪽은 미신인 줄 알았는데 과학이 돼버린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걔네들은 그냥 맨날 그거를 먹으면 건강에 좋다고 해서 그냥 미신처럼 먹었는데 그거 먹는 지역은 희한하게 뇌졸중이 안 걸린다더라. 희한하게 비만이 없대더라.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어느 병에 굉장히 좋아서 특효약이 되고 막 이런 경우도 많지 않았나요? 미생물이보다는 특정 지역에서 어떤 거를 먹었더니 뭐 예를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장수하더라. 또 어떤 것 때문에 특정 질병이 늘어나는 경우도 많죠. 입에 구강암이 많이 늘어나는 뭐 뭘 자꾸 씹어가지고 그런 것들은 밝혀봤더니 아 원인이 이거구나. 그런 건 있죠. 그래서 대한민국에도 밝혀주실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죠? 아 이거는 진짜 우리 김은빈 교수님께서 꼭 밝혀주셔야 되는데 벌쏘인데 된장 발라라. 우리 할머니가 항상 쌈장 안 됩니다. 된장이어야 돼요. 집된장이어야 돼요. 파는 된장 안 됩니다. 저도 발랐던 것 같은데 어렸을 때. 그 이유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된장이 중화를 시켜준다고. 붓기 중화를 시켜준다고. 독을 빼준다고. 보통 이제 우리 중화라는 게 보통 이게 물리면은 발라주는 게 암모니아수 같은 거 이제 그런 게 중화하는 효과는 맞는데요. 자, 그런데 된장이 일단 그럼 중화 효과가 있다고 뭐 전제를 하고요. 뭐를 우리가 해야 되냐면 내 상처가 났잖아요. 이제 우리 피부는 사실 굉장히 이게 정말 견고한 방어막이거든요. 피부만 완전하다면 미생물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상처가 나거나 그때 문제가 되는 건데, 근데 지금 찔렸잖아요. 상처가 나서 여기 파괴가 됐잖아요. 그럼 글로 된장을 발랐을 때 문제는 거기에도 이제 된장에 사는 많은 미생물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미생물은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 감염. 잘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걔네가 나쁜 균 그런 게 아니고 들어왔는데 만약에 얘가 거기서 잘한다면 이게 상처가 덧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된장이 될 수 있나요? 된장에 있는 미생물이 여기서 자라버리면 여기서 염증이 생기고 할 테니까 그런 위험을 하고 굳이 된장을 발랐을 때 된장의 중화 효과 오케이 있을 수 있다고. 근데 만에 하나 감염이 안 돼서 상관이 없는데 혹시라도 면역 기능이 약한 경우에 이게 감염이 돼버리면 감염이 될 수 위험성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은 절대 저는 사실 요즘 손 없는 날 때문에 고생하고 있어요. 이사할 때 대한민국 국민들은 손 없는 날 정말 많이 따지시죠. 저 이사를 해야 되는데 안 따지는 분도 물론 있지만. 집을 비워주시는 분이 손 없는 날을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일이 아주 복잡해져 버렸어요. 자, 그거는 이제 뭐 사람마다 물론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김범준 교수님, 김우근 교수님 진짜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사 다닐 때 손 없는 날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저는 안 봅니다. 저 절대 뭐 아, 두 분 다 안 보시는군요. 무조건 우리가 제일 편한 날. 그런데 저는 안 보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이사라는 게 제가 거기로 가려면 그 사람이 그날 또 이게 맞물려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도 살펴보진 않았는데 아마 손 없는 날 했을 가능성이 네, 크지 않을까 저는 싶네요. 이번에 이제 이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그쵸. 스케줄이 하나도 완전히 신경 안 쓰고. 완전히 꼬였어요. 저는 살펴보는데 저는 이제 주로 오히려 손 있는 날을 고르죠. 싸니까. 그렇구나. 오히려 손 없는 날 보시는 분들이요. 손 있는 날은 아, 요 날은 안 되겠구나. 비싸니까. 있는 날을 찾는 분들이 오히려 있어요. 그러면 이사 가시고 나서 구석탱이에 팥 뿌리십니까? 안 뿌리십니까? 이게 뭐야? 안 넣으시군요. 아니 근데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처음 봤는데 상가집 가기 전에 항상 주머니에 소금을 넣은 다음에 상가집 갔다 온 다음에 집에 오기 전에 그 뿌린다고.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기 전에 뿌려야 되고요. 제일 좋은 방법은요. 꽃 같은 거, 생화 같은 거를 안주머니 같은 데다 넣고 하면 얘가 대신 살을 맞아준다고. 웃기는 게 사람이 편해진 것 같은 게 저도 같이 인골 같은 거 쌓아두시고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분들도 평소에는 같이 거기서 잠도 자고 할 거 다 맨날 상가집 가시면은 아 이거 그냥 집에 가면 안 된다고 어디 들렀다 가자고 아니 근데 그러시는 거. 아니 이게 우리 역사 교수님들과도 방송을 하고 우리 과학자분들과도 방송을 하지만 무당분들과도 방송을 하고 각 분야의 분들과 방송을 하다 보니까 한 옆에 앉으셔서 무당 선생님께서 그냥 가면 큰일 나 들어갈 때 꼭 이렇게 하고 가. 살 맞으면 큰일 나 이렇게 하는데 안 하고 가기가 너무 그렇죠. 말을 안 들으면 좋은데 말을 들으면은 그래요. 근데 어렸을 때는 안 했는데 요즘은 우리가 감 무시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저녁에 손톱 깎지 말라고 그랬었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쥐가 먹으면 사람으로 변신. 아, 쥐가 사람 맞아. 그 얘기 있었어요. 옛날 얘기 중에. 저도 그래서 어릴 때 절대로 북쪽으로 베개두지 말라고 그래서 유학 갔을 때 텐트를 치지 않습니까? 저는 꼭 잡아놓고 도니까 사람들이 저 시베리아 원진부터 하는 거야. 쟤는 왜 이상하게 향한다고. 나 북쪽은 절대 안 돼. 근데 유학 갔다 오니까 이미 한국은 그 생각이 없어졌더라고요.